위, 촉, 오, 삼국이 대립하던 중국의 삼국시대는 지도로 봐선 삼국이 서로 견제하며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명의 발상지인 황하를 중심으로 한 위와 달리 촉과 오는 미개발된 지역이 많아서 두 나라의 국력을 합쳐봤자 위나라의 40% 반도 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당시 인구수를 기준으로 쳐도 위나라는 오의 2배, 촉의 5배 이상이었다니 삼국지라곤 해도 절대강자 위에 촉과 오가 대항하는 형국이었던 셈이죠. 이에 오나라 황제 손고는 촉과의 연합만으론 위를 이길 수 없다는 판단에 제3세력과의 연합을 시도합니다. 그가 주목한 세력은 요동에 자리한 연나라였어요. 게임에선 꼴랑 양평 하나만 가지고 시작하는 빡신 난이도의 공손시지만 사실 당시의 연나라는 현도군과 낙랑군까지 점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넓은 세력권을 가지고 있었죠. 이대였던 공손강은 원산과 원희를 죽여 조조의 비위를 맞춰주기도 했지만 4대인 공소년에 이르러선 아예 연왕을 자칭할 정도로 독립 세력임을 확고히 한 상태였습니다. 이 연과의 동맹 계획에 오의 중신 장소는 격렬히 반대했어요. 믿을 수 없는 자에게 섣불리 손을 내밀었다가 일이 잘못되면 개망신만 당한다고 말이죠. 송건은 이 조언을 꼰대의 헛소리로 치부하고 연나라의 온갖 보물과 함께 사절을 파견, 공소년은 꽤 고심했으나 결국 오의 사신들을 죽여 위나라에 보냈고 송건은 완벽하게 똥볼을 찬 꼴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연나라에서 간신히 탈출한 오의 사신 중 일부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걷고 또 걷다가 난생 처음 보는 복식의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네, 바로 고구려의 등장이었어요. 촉한의 제갈량은 자신의 저서에 동방의 나라는 예절이 바르고 대의가 분명하며 주군을 위해 충성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을 일개 오랑캐로 보지 않고 엄연한 문명국가로 존중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당시 고구려의 군주 동천왕은 제갈량의 이 칭찬이 무색하지 않게 거짓골로 도착한 오의 사신들에게 배를 마련해 선물까지 싸주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의 사신들이 얼마나 감동했을지 알만하죠. 이는 송건에게도 그대로 전해져 고구려를 대위연합의 파트너로 점찍게 됩니다. 그러나 오의 주옥같은 외교 실력이 여기서 또 빛을 발해요. 고구려가 위나라의 사신들을 만났다는 걸 알자 난리도 아주 생난리를 쳤거든요. 물론 연나라의 통수를 맞았던 오나라 입장에선 트라우마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긴 했지만 고구려의 관리 30명을 인질로 잡아 해명을 요구한 건 남의 땅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은 외교관으로서 하기엔 너무나 과한 짓거리였죠. 좀처럼 화를 내지 않기로 유명했던 동천왕도 오나라의 이 행태엔 뒷박을 느꼈지만 일단 오나라가 원했던 준마 수백匹를 선물하며 달래줬는데 오나라는 끌고 온 배에 말이 다 들어가지도 않아 항구에다 그냥 버리고 갈 정도로 엉망진창 그 자체였습니다. 송건이 이듬해 사신을 보냈을 때 그들을 기다리는 건 고구려의 분노의 칼날이었죠. 동천왕은 사신을 목베어 위나라에 보내 송건에게 매너를 일깨워줍니다. 자, 이렇게 손고는 끔찍한 실패로 자신의 외교력을 만천하에 드러냈는데요. 그가 반위연합을 결성하려 한 시도 자체는 위나라에게 요동의 세력을 강구할 수 없다는 긴장감을 일깨워줬고 이는 예상치 못한 역풍을 초래합니다. 대촉전선이 정리된 위나라가 마침내 연나라를 정벌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위황제 조예는 제갈량을 막으며 대륙에서 가장 핫한 지휘관으로 떠오른 사마의를 내세우는 강수를 둡니다. 이게 사실 좋은 판단은 아니었어요. 사마의가 또 공을 세우며 위에 지나치게 독보적인 입지를 쌓아버렸으니까 말이죠. 아무튼간 사마의는 양평에 시체의 탑을 쌓을 정도로 공소년을 아주 작사를 냅니다. 여기에 연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던 고구려도 사마의의 요청에 군사를 지원했죠. 고구려는 사마의와 함께 연나라를 격퇴했지만 위나라와 직접 국경을 맞닿게 되자 전에 없던 긴장감이 동북아에 감돌게 됩니다. 선빵을 친 건 놀랍게도 고구려의 동천왕이었어요. 이를 공격해 서한평을 점령한 동천왕은 정사위서에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용감하고 힘이 세었으며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고구려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에 딱 부합하는 사람이죠. 그가 위를 공격한 이유에 대해 학계에선 연나라 공격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사마이가 고구려의 대가를 약속해놓고 그를 지키지 않았다는 추측을 합니다. 정황상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고 사마이의 음흉한 스타일을 봤을 때 더욱 그러하죠. 한편으론 위나라와 고구려 사이에서 절충지대 역할을 하던 연나라가 사라져버리니 위나라의 호전성에 고구려가 큰 압박감을 느꼈고 이에 동천왕의 스타일상 먼저 선수를 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든 간에 두 나라의 우호관계는 바야흐로 옛날 일이 되었죠. 고구려의 신하 등례는 이 와중에 위와의 전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머지않아 피바람이 몰아칠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는 단식투쟁 끝에 굶어 죽기까지 했지만 동천왕과 위의 대결은 이미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위에서는 고구려의 상대로 사마이와 함께 연나라 토벌에 공을 세웠던 관구검을 내세웁니다. 두 나라가 격돌하자 동북아의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한반도에선 백제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방군을 공격해 점거, 고구려와 콤비 플레이로 중화권에 잠식당한 영토를 수복하기 시작했죠. 이에 관구검은 부여와 선비를 회유해 고구려를 압박하고 자신은 직접 동천왕의 본대를 격파할 작전을 세웁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동천왕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는 비류수와 양맥에서 영겁부 관구검을 격파, 위나라 병사 1만 중 6천을 참하며 혼쭐을 내줍니다. 인구수가 자신들의 10배나 달하던 위나라의 연승을 거뒀으니 당사자였던 동천왕이 오죽 통쾌했을까요? 계속 긴장을 유지한 채 기세를 이어갔으면 좋았으련만 동천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국의 군대가 우리 고구려군만 못하구나. 관구검이란 위나라의 명장도 그 목숨이 이제 나한테 달렸으니 말이다. 네, 거의 사망 플래그 수준의 대사였죠. 신이 난 동천왕은 철기병 5천으로 관구검에게 막타를 날리려 했지만 관구검은 기병 돌격에 대비한 방진을 짜 철기병을 모조리 격퇴, 크게 당황한 나머지 고구려 군대마저 결사의 항전으로 대파해버립니다. 동천왕은 2만 명 중 1만 8천을 잃는 일망타진급 대패였죠. 그나마 관구검도 워낙 기진맥진한 승리를 거둔 터라 두 나라는 일단 군사를 물립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죠. 1차 위나라 고구려의 대전은 잘 싸운 편이었단 사실을요. 그로부터 2년 후 6천 사상자 따위는 목이 물린 것보다 덜 가려웠던 위나라는 관구검이 직접 고구려의 수도를 급습할 계획을 세웁니다. 관구검은 말발굽에 천을 싸매면서까지 은밀히 산을 탔고 아니나 다를까 이 기습 공격에 고구려는 대패닉, 동천왕은 수도를 버리고 남옥저로 달아나고 맙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첫 번째 장면이었어요. 훗날 사마시 정권에 불복해 난을 일으켰다가 웬 백성의 화를 맞고 죽은 관구검은 고구려의 수도를 유린한 뒤 기념비까지 세워 우리 민족의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를 남깁니다. 관구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고의 전리품인 고구려 왕을 잡기 위해 부하 왕기를 시켜 패잔병을 사정없이 추격해요. 자칫하면 고구려가 역사에서 사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대위기였죠. 이때 두 영웅이 등장해 동천왕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겁니다. 첫 번째로 미루는 이대로 도망만 쳐선 모두 잡혀 죽을 것을 알고 자신이 시간을 벌겠다며 결사들을 짜서 위군에 돌진. 동천왕은 그 틈에 급한 상황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동천왕은 사람 좋기로 또 유명했던 일면이 있어서 미루를 구해올 수 없겠느냐고 애타게 주위에 물어봤고 이에 유혹구가 나서 다 죽어가던 미루를 업어오는 데 성공해요. 감격한 동천왕은 미루를 자신의 다리에 눕혀서 치료했고 미루는 한참이 지나서 다행히 의식을 찾았다고 하니 그 와중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감동 파괴범 왕기는 추격을 멈추지 않았고 이번엔 유유가 나서 이 난감한 상황을 타개할 계책을 내놓습니다. 피난길에 지쳤다며 위군에 항복한 후 기회를 봐 적장을 암살한다는 거였어요. 유유는 스스로 어리석은 계책이라고 말했지만 대담한 담력과 비장한 정신, 무엇보다 충심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었죠. 왕기의 부장인 왕반에게 항복한 유유는 음식 틈에 감추어두었던 칼로 그를 살해한 뒤 곧바로 자신도 자결합니다. 갑작스런 사태에 위군은 큰 혼란에 빠졌고 동천왕이 계획대로 급습해 대승을 거둬요. 미루와 유유 두 충신의 생명을 담보한 특공으로 고구려는 마침내 위군을 낭랑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중화의 왕조를 공격한 고구려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며 씁쓸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동천왕은 위나라에 승리하기도 했으나 역공을 당해 수도를 잃어 커다란 오점을 남긴 치욕의 왕으로 남고 말았죠. 하지만 그가 죽을 땐 많은 이들이 슬퍼하며 함께 순장당하길 원했다 하니 상당히 인상적인 매력의 군주였던 것 같습니다. 덕 있는 성격의 지휘관으로서도 뛰어났지만 자신이 건 전쟁으로 패망해 시름시름 앓다 죽는 모습은 삼국지에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네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중천왕 12년 겨울, 위나라의 을지혜가 군사를 동원해 고구려를 공격하고 중천왕은 정예기병 5,000명을 선발해 양맥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결과는 8,000명을 참하는 고구려의 대승이었어요. 이 전투 후 당분간 대륙에선 고구려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조조가 세운 위나라는 사마의의 고평릉 사변으로 나라를 잠식당하고 끝에 가선 황제가 주살당하기까지 하며 비참한 말로의 길을 걸었죠. 또 위나라를 꿀꺽한 진나라 역시 왕족들 간의 고륙상쟁 팔왕의 난이 발발하며 중국은 대혼란기에 접어들었거든요. 이 같은 인접국가의 잇따른 병크에 고구려는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서한평과 낭랑군에 이어 요동까지 점령, 위기를 유효하게 극복하면서 우리의 눈에 익은 고구려의 모습으로 점차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에서 이벤트 기념 캐릭터 카드 확인하셨나요? 아래에 당첨자 10분을 써놓았으니 해당되신 분들은 제 메일로 본인의 유튜브 닉네임과 집 주소를 보내주세요. 워낙 반응이 좋아 선정하기 참 어려웠는데 다음 영상에서 10분을 추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